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그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날씨가 조금 그래도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추웠었는데 그동안 움츠렸던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와 마음을 좀 활짝 피시고 올해는 무언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RB에서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15bp 우리가 0.25%라고 하는데요. 0.25%를 더 상향을 시켰다라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0.75% 그리고 빅스텝 0.5%까지 연이어서 계속해서 금리를 상향했던 그 FRB에서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정도로 끝났고 향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 있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CPI 지수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는 못한다. 다만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2% 정도까지 맞출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의지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어떻게 우리 국내 시장에 반영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일단은 2023년도는 금리의 갑작스러운 인상과 지속적인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급속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시기는 이제는 좀 끝나고 다소 안정되는 그런 어떤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떤 실물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한번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더 반영이 되는 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은 지속적인 하락세는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반등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또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끝났고 이제는 정점이 끝났다. 이제는 다소 이제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는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산 가치에 대한 급작스러운 하락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시기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무엇보다도 바닥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상화폐, 그리고 부동산까지 바닥은, 발바닥은 누구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쯤은 조금씩 우리가 매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지금은 무릎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적인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3년, 5년, 10년 후에 경기가 다시 되살아났을 때 여러분들은 또 부자의 대열에 들어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만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뉴스 그리고 개발 호재가 뜨고 있는데요. 이런 호재가 뜸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숲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이 영남권 개발, 그러니까 부산, 울산, 창원 그리고 대구 그리고 어떻습니까? 천안 라인으로 해서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면요. 2000년도부터는 우리가 서해안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급속도로 교통이 좋아지는 관계 속에서 지금은 서해선 KTX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인천부터 해서 화성, 송산, 그리고 향남, 그리고 평택, 안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다음에 아산의
인주 그리고 이어지는 홍성, 새만금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들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 우리는 생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새만금은 전략 요충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지금 예전에 개발이 되었던 그리고 개발이 되어 오고 있는 세종시와 버금가는 그 이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도시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적인 행정도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새만금은 경제 중심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도로공항 항만철도가 열린다. 그러니까 물류 중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뼈대가 구축이 된과 동시에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는 새만금에 들어가도 이제는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있겠다라는 확신 속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올해부터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함께 그 주변 일대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군산이 지금도 새만금 관련된 지역, 군산, 김제, 부안 중에서 인구가 25만 이상으로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 일대가 새만금 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기업들이 몰려왔을 때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기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감소하는 그 지역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탈피하고 이제는 인구 급증에 대한 기대감이 풍부한 지역이 바로 군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군산에 여러분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지금 새만금은 공항, 항만, 철도, 트라이포트와 도로망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제공항이 들어가는 지역 바로 군산입니다. 바로 그 군산에서 공항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에 방향성을 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제공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서 새만금 개발의 일조를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국제공항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해안시대 연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서해안시대가 열립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이 바로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 취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새만금은 개발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획에 의하면 2028년도나 29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28년도면은 군산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군산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달청은요,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 등 이달 중 입찰 예정인 199건 3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 및 물품 용역 구매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조달청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는 2028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8,07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에어사이드, 그리고 두 번째는 랜드사이드로 나누어서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에어사이드는 항공기 이착륙 등 항공기가 이동하는 장소를 말하고, 랜드사이드는 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주한 그 사업은 바로 에어사이드 공사로서 활주로와 관제탑 그리고 항행 안전시설 등 설치하며 일괄, 그러니까 턴키 방식으로 해서 추진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객터미널, 공항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바로 랜드사이드는 한국공항공사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랜드사이드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에어사이드도 이제는 상반기 내에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3년, 6년 후에 여러분들 군산의 어떤 모습들, 자, 공항이 하나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항만까지 끼고 있는 새만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새만금, 향후 3년, 6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 투자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수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머뭇거리질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순간 투자 심리는 바뀌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더 이상 여러분들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남들이 안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점이 right now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은요, 새만금 지역의 민간 투자 유치 촉진 및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전라북도 경제에 엄청난 활력이 제고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달 공고 예정 물량은 전월 공고 물량 대비 2조 3,249억 원 정도, 무려 186%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 발주가 집중된 데에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땡겨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을 좀 더 풀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풀고 확대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정부의 의지 또한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예산 중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가장 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새만금 개발에 대한 투자 의지는 절대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전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내에서 새만금 개발에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새만금 개발을 띄웠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더 이제는 달려갈 길밖에 없다. 더욱더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금력이 되시고 투자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새만금 반드시 투자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새만금 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